다른 사람의 감정에 같이 흔들린 적 있으세요? 부모님이 외롭다고 하면 막 죄책감이 든다든지 내 감정도 벅찬데 타인의 감정까지 떠안게 되었던 경험은요? 오늘 이야기할 사연은요, 한 구독자분의 이야기입니다. 홀 아버지와 지내다가 독립을 했어요. 혼자 계신 아빠가 외롭다고 해서 저는 최대한 자주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더 이상 그렇게 자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빠의 감정은 아빠의 것이고 저는 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아빠가 쓸쓸해하는 걸 보면 저도 덩달아 울적해집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타인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뇌과학적 근거로 설명드릴게요. 뇌는요, 감정을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뉴런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이 거울 뉴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나의 감정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부모, 배우자,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더 깊게 연결이 되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연구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의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당연합니다. 가족이 슬퍼하거나 외로워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게 가끔은 압박감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감정 전념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런 것들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왜 회식 같은 데 가거나 친구들이랑 잘 있을 때도 누군가 좀 소외된 것 같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별해가지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 보면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즐거워도 되나? 이런 미안한 마음도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챙기거나 일로 와서 좀 같이 놀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중요한 건요, 타인의 감정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나의 감정도 해결하기가 힘든데 타인을 위해서 앞에서 막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해결되지는 못하겠죠. 물론 나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깊은 슬픔에 빠지거나 절망감에 빠지게 될 때 잠깐 환기시키거나 생각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진짜 여러분들의 감정이 맞을까요? 아니면 타인의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진짜 나의 감정이 맞는지, 타인의 감정을 옮겨온 것이 아닌지 이것부터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이 마음 어디서 온 거지? 질문해보세요. 감정 자체를 글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감정을 꾸준히 기록해서 패턴을 확인하세요. 타인의 감정에 계속해서 휩쓸리게 될 때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특정 감정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감해주는 것들 되게 큰 강점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유독 그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었던 상황을 누군가 친구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 친구한테 유독 감정이입이 되겠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계속 그게 떠오를 수도 있고요. 친구가 얼마 전에 이별을 했는데 그 이별에 유독 내가 감정을 막 이입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나도 이별했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연인이 계속 떠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상황을 작성해보고 감정을 작성해보다 보면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유독 이입이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직장 동료 중에서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년 전에 내가 떠나보냈던 강아지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봄날님처럼 타인의 감정이 유독 나에게 많이 전해지게 됐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감정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요. 그때 아빠의 감정도 아빠 거거든요. 친구의 감정도 친구 거예요. 나의 감정도 나의 것일 것처럼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좋아질 거다라는 착각, 그거 착각 맞거든요. 물론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감정의 주체는 아빠니까요. 그 감정의 주체는 친구니까요. 그 감정의 주체는 배우자니까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하거나 쓸쓸하지 않도록 하긴 어렵죠. 완전히 없애버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만 되는데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데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아빠 어떡해? 이런 감정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저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가 저와 저희 동생을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분명히 기쁘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괜찮을까?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식 전날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엄마에게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내가 결혼하게 돼서 엄마가 많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 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엄마가 했었던 말이 저의 생각을 전환시키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더 생긴 거잖아. 그래서 슬프지 않아. 결혼식에서도 울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결혼식 때 눈물 흘리지 않으셨고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고 그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딸과 함께 지내지 못한다는 조금의 쓸쓸함은 생길 수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다른 감정들도 분명히 생길 게 맞거든요.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이면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져 보세요. 아빠의 감정, 남자친구의 감정, 배우자의 감정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자녀의 감정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을 느끼고 공감은 하되 감정 그 자체가 나를 지배하게 하거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는 해결사의 역할을 자처하도록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 키울 때도 막 운다고 해서 다 해결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 감정을 스스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거든요. 실제 육아에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조차도 그 아이의 감정이에요. 그 아이의 감정이라는 걸 존중해 줘야 되지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부담은 커지고 그 아이 또한 엄마가 다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귄다 해보세요. 남자친구한테 매번 스트레스 얘기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다 해결해줬어. 그럼 어때요? 해결 안 해줄 때 어때요? 서운하죠? 실망하죠? 남자친구 어때요? 부담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나의 감정을 타인이 해결해주기를 바라지 않듯이 나도 타인의 감정을 다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착각에서 너도 나도 벗어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뒤에 있습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일기를 작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은 감정 트래커를 써보세요. 내 감정의 강도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 때문이었는지 생각을 간략하게 쓰는 것 정도. 메모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노트 앱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때 느꼈던 감정 쓰고 옆에 점수만 써놔도 괜찮고요. 그것을 종이에 옮겨서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을 잡고 감정일기를 정말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감정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 중에 나의 감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인가요? 타인의 감정을 나한테 옮겨오지 마세요. 만약 타인이 화를 내면서 여러분에게 감정을 전가한 것이 그대로 옮겨와서 나도 같이 화가 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가 짊어지고 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정을 얘기할 때는 조금 더 먼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감정을 인식한다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꾸준히 기록하면 패턴을 찾을 수 있고 패턴을 찾으면 감정을 조절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방법만 알면 됩니다. 이제 하루 5분만 시간 내어서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